안녕하십니까. 영일만 토크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주택조합과 시공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주택조합이 신규로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또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든 어떤 시공사하고는 사실 불가분의 관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 주체인 조합과 실제 일을 추진하는 사업을 하는 공사를 하는 시공사는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보여집니다. 또 실제로 그렇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두 주체가 잘 이렇게 협의를 하고 서로 잘 돼야지 사업이 잘 추진되는데, 이것이 서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서로 갈등 관계가 되고 서로 이로 인해서 시공사가 해지되거나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관행적으로 이제 주로 지금까지는 주택조합이나 특히 이제 조합원들 다수가 원하면은 기존에 해오던 시공사를 없애고 새로 이제 시공사를 선정하기도 하고 이렇게 관행적으로 해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것이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지난 6일이죠. 지난 6일 지금 보면은 어떤 고등법원에 그 사건이 있었냐면은 서울고법 민사 20부가 대우건설이 신반포 15차 조합을 상대로 낸 시공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대우건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즉 대우건설의 시공권이 유지돼야 된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아마 2017년에 그 이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 15차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대우건설 시공사로 선정하고 이제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그 중간에 아마 설계 변경 과정에서 공사비 증액 등의 문제로 이제 조합하고 대우건설하고 서로 이제 갈등을 겪다가 결국 이제 2년 뒤, 그러니까 2019년에 결국 이제 조합이 대우건설의 시공권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우건설이 이제 이는 무효다,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소송전에 들어가서 이번에 이제 항소심에서 고법에서 이제 대우건설 결국은 이제 승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동안에는 조합, 특히 이제 다수 조합원들이 원하면 이제 시공사를 이렇게 변경하는 그래 왔는데 이런 관행이 사실 이제 브레이크가 걸렸다 이렇게 의미가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보면은 기존 판결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시공사가 쓴 돈 정도만 이제 배상하면 됐습니다. 원가라든가 대여금, 이자 정도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이번 판결로 시공사의 기대이익까지 손해배상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좀 더 이제 그러니까 시공사를 이제 예를 들어서 잘못 변경했다가 취소를 했다가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은 조합 측에 큰 부담이 생긴다, 어려움이 생긴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이번 소송의 의미는 어떤 시공사의 계약이 이루어진 기존 시공사의 자기 방어권을 상당히 인정해주는 그런 판결로 해석이 됩니다. 또한 이 관련해서 이제 대한주택협회 소속 시공사들 요청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발의한 안건을 보면 내년 상반기에 통과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조합장 해임도 이제 좀 강화되지만 더 큰 거는 이 시공사 해지 시 직접 참석이 50% 이상 요건으로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기존은 아마 10% 이상이면 가능한 걸로 지금 됐다고 하는데, 이것이 50% 이상으로, 그러니까 상당히 강화되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이제 무분별한 시공사 해지로 인한 조합이나 조합원의 어떤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것이 이제 법의 취지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 이제 북구 지금 장성동에 우리 이제 주택 재개발 조합이 있는데, 이제 사업이 지금 시공사가 2016년에 이미 이제 선정이 돼서 이제 추진이 되어 왔는데, 아마 지금 23일 임시총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 안건 내용이 아마 이 시공사를 기존에 이제 하고 있는 시공사를 아마 변경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뭐 결정이 이제 뭐 우리 조합원들이나 조합에서 결정하시겠지만 이런 관련 내용이 서로 바뀌고 상황이 변해 있다는 상황을 우리 조합이나 조합원들께서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특히 이제 우리 장성동 이번 이제 조합에서 이제 시공사를 변경하는 걸로 결정이 되면은 이 시공사가 해지가 되면은 뭐 허그나 또는 뭐 금융사의 어떤 대출이 지금 이제 이미 이루어져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사실상 이제 취소가 되는 거죠. 취소가 되고 그럼 이제 새로 또 선정을 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 포항 같은 경우는 남구가 이미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제 규제가 좀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북구 쪽에 많이 전매나 이런 것이 집중되면서 지금 이제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 이제 북구도 조정 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뭐 우려 섞인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 뭐 이렇게 되면 물론이고 뭐 이렇게 자꾸 이제 상황이 되면은 새로 이제 예를 들어서 대출을 시공사를 뭐 새로 변경을 해서 새로 또 대출을 새로 하려면은 이런 규제가 강화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대출 한도도 축소될 수도 있고 또 이제 2주택자 또 다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그러면 뭐 조합이 이제 직접 대출을 받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아마 의견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조합이 이제 신용 대출 자체도 이제 안 되지만 그러면 이제 결국은 조합원들이 직접 본인이 땅들 가지고 이제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쉽지도 않겠지만 또 이제 이래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분은 이제 뭐 10억의 대출을 땅이 많아서 이제 또는 뭐 지역이 좋아서 뭐 한 10억 정도 대출을 받는다. 또 어떤 분은 또 뭐 2억, 3억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금액이나 기여도가 틀려지게 되면은 나중에 또 형평성의 문제 또 발생할 수도 있고 오히려 이제 조합원분들이나 또 우리 조합 내부의 어떤 그런 일로 인해서 또 문제가 또 발생할 수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조합원들께서 충분히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한번 관련 DB 금융투자 쪽에다가 한번 의견을 물어봤는데 만약에 이제 시공사가 변경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런 거를 저희가 한번 공문으로 한번 확인도 해봤는데 이 금융사 얘기는 이 조합원 이주비 대출 이자 일괄 납부가 불가에 따른 불가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공사가 예를 들어서 해지가 되면 그렇게 되면 결국 조합원들 개인분들이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 그런 얘기고 또 이제 이런 것이 연체가 되면 조합원분들 신용등급 하락될 수도 있고 금융거래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 이제 미이주 조합원분들에 대한 이주비 대출 취급 자체가 이제 중단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이주비 대출 승계가 불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결국 이제 전매도 불가해진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조합원분들께서 충분히 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